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황진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성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신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곳에 와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골방보다 훨씬 좋은 곳이네요. 여기는 에어컨도 나옵니다. 에어컨도 나오네요. 좋네요. 오늘도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요. 학창 시절에 시험 칠 때 정답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확실한 정답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컨닝보다는 컨닝도 하긴 했는데 컨닝보다는 저는 확실한 오답을 지워가는 걸로 조금씩 좁혀갔거든요. 1번부터 5번 중에 확실히 아닌 것들이 한두 개 정도 있잖아요. 이거 백제 아니면 백제 지우고. 네, 딱 1번 아니면 1번 보기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나씩 추려나가는 방법을 저는 자주 썼어요. 그러면 한 두 개 정도가 남았을 때 찍어서 확률이 50% 승부를 거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잘 찍어서 점수를 잘 받은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인생을 사는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요령하고.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냥 그 인생을 한 번 살아서 그 나이가 된 거고, 뭐 어린 친구들도 적게 살아서 그 나이가 된 거니까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으니 누구도 저는 자신의 인생의 정답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도 어떤 정답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됐든 책 속에 있는 것든 그런 경험들을 반추해서 오답들을 좀 지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인생의 정답은 뭘까라는 찾아나가는 과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진로 레시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로 문제도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진로가 삶에서 아주 큰 문제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아주 비중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진로라는 것도 막상 그 밥벌이의 문제가 닥치기 전에는 뭔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그냥 그 일을 해보면은 피터 드러커가 뭐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첫 직장은 복권과 같다고. 그 의미가 전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한때 드러커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피터 드러커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말이 직장 다녀서 그랬는지 그게 확 왔거든요. 그래,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이게 나에 맞는 직장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또 첫 직장을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직장을 구하기는 정말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큼 힘들구나.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식인 코스프레요? 이 정도 가지고 좀 유명한 사람 하나씩 좀 얘기해줘야 돼. 좀 이 정도 뭐 지식인 코스프레. 아니 이건 대본에도 없잖아요. 지금 대본에도 없는 거 순간적으로 순발력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합시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저는 거의 저는 어떤 실전 무공 지식인이죠. 뭐 이거 대본 없어도 돼. 바로 그냥 실전 무공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문제도 그런 방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게 진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야 한다면 그 정답을 찾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일단 확실한 오답부터 제껴놓고 정답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서 정답을 아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오답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한 방에 찍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첫 직장인 복권을 찾기 힘들듯이. 그래서 오늘은 진로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성찬 씨하고 저하고가 대표적인 진로 실패 케이스거든요. 아주 대표적이면서 전형적인. 씁쓸하네요.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지워야 되는 오답이지. 예.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이름하여 진로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물론 그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기나 이런 것들이 더 짜릿하거나 더 박수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저희 진로 레시피를 진행하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 몸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화시켜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실패에 단련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실패가 중요하다는 뭐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인생의 자세가 아닌가 봅니다. 저하고 성찬 씨는 진로의 문제에서만큼 누구 못지않게 좌충우돌하고 씁쓸한 실패를 많이 맛본 두 사람으로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의 이 어떤 절절한 실패담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최소한 저렇게 진로의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저거 오답만큼은 피해가자 라는 경험치 정도 하나 쌓으실 수 있다면 이번 진로 레시피가 저한테는 아주 유의미하고 듣는 분도 아주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두 명의 이제 진로 실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좀 비중이 약하고
좀 그렇게 지명도나 영향력 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강성찬 씨의 진로 실패부터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업로드 하시는 분에게 부탁해서 제 걸 뒤에 올려달라고. 저는 제가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다 적이야. 내부의 적만 생기고 있어. 점점 단합이 안 되고 있어. 내가 더 떠야 돼. 이게 어떤 경쟁, 무한 경쟁. 네, 그럼 강성찬의 실패기하면서 무한 경쟁이냐 이게 누가 더 실패했는지를 경쟁해야 돼. 누가 더 실패를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이걸로 찌질한가 그런 거 누가 더 경쟁하는 찌질한가 건가요? 이런 경쟁을 할 거예요. 저희 남자들이 쓸데없는 데 목숨 걸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께서 또 나름의 제가 또 권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듣보잡이 와서 얘기하면 조금 학부모님들께서 시간도 아까우시니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거는 그래도 제가 책을 한 권은 작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책 한 권 쓴 거 가지고 생각보다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은 작가다. 그래도 그 정도는 있다. 책 제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책 제목도 괜찮잖아. 예, 방황해도 괜찮아라고 아주 이름만 들어도 부러운 서적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진로를 굉장히 많이 실패했을 것 같은. 절대 학부모님들이 사주지 않을 그런 책. 그만하자 방황. 아까 학창 시절 네, 학창 시절에 어떤 아이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비범했죠. 비범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무슨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창 시절에 비범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저기 SBS 스타킹 이런 데 나가고 신동으로 거기 못 나가는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 다 평범하죠. 다 공부하라는데 공부하고 거기서 조금 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이만 있지 별 차이는 없었죠. 근데 그나마 제가 나중에 대학교 진로를 갈 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정확히는 컴퓨터 게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 게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참고 있거나 뭐 몰래 하는 정도겠지만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그리고 가끔씩 야설도 보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렇죠. 야동은요? 그 시절에는 인터넷이 워낙 느려서 야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닌데 그 천리안 이런 데서 다운받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걸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닌가? 약간 그런 건 또 피해가는 것 같은데요. 야설 저희 때는 또 포장하는 것 같은데. 텍스트. 텍스트. 상상을 더 깊게 많이 하게 해주는 야설 쪽이었군요. 어쨌든 성찬 씨도 부모님 혹은 뭐 선생님 기성 세대들이 원하는 삶을 충실히 이행했었던 학창 시절이었죠. 그렇죠. 크게 자기 삶을 본인이 일찍 깨쳐서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그런 삶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랬다면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겠죠. 저기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학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자녀 이렇게 교육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되게 짠하다. 이게 방송으로 들으시면 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되게 짠해요, 진짜. 그래요? 저희는 자랑스럽습니다. 컴퓨터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럼 대학교를 과를 컴퓨터 공학과를 가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어느 정도는 적성이 반영된 학과를 찾아간 건 맞네요. 그렇긴 한데 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뒤돌아봤을 때 그때는 이제 컴퓨터라는 것 자체를 좋아했고 근데 제가 제 기억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컴퓨터 사주셨어요. 한참 공부할 나이에. 아마 컴퓨터 사주면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서 한 1, 2년은 컴퓨터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컴퓨터를 제일 잘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컴퓨터는 없었지만 컴퓨터 책을 사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때? 머릿속으로 그냥 막 컴퓨터 하는 거 상상하면서 책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원리를 깨우쳤어요. 뭐 C 언어 같은 그런 거 한 거예요? 아니 컴퓨터의 기본 원리. 그 당시에는 윈도우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도스로 막 입력하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잘 모르면 뭐 복사하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포맷하고 뭐 설치하는 것도 다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하다가 안 되면 저를 불러서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뭐 컴퓨터 게임 까는 것도 그 당시에는 좀 뭔가 조금 안 돼서 잘 안 깔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도와주고 지금 얘기하니까 애잔하네. 컴퓨터 없으니까 혼자 막 마치 그런 거 집에 피아노가 없는데 피아노 너무 치고 싶으니까 건반만 그려놓고 혼자 상상하면서 치듯이 저도 막 그렇게 컴퓨터를 너무 신기했었어요. 게임 이전에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지? 하는 거 자체 너무 원리가 궁금해서 혼자서 막 책 보면서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잘하게 됐고 중3 때 부모님께서 컴퓨터 사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원래는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재밌구나 이거 한번 만들어봐야지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사실 근데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것과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것은 사실
뿌리는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그런 교육 진로 한마디 진로 교육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럼 만드는 것도 재밌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하지만 또 근데 컴퓨터 게임을 만들려면 사실 그런 학과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공학과를 가야 되겠다. 왜냐면 주위에서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혼자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조금만 더 고민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았으면 그 호기심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사실 제가 컴퓨터 관련된 뭐 업종에 전혀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아쉽죠. 그래도 이 정도 일단 대학교 때 공부할 때는 그럼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공부할 때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학과가 특성상 흔히 말하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게 주였거든요. 물론 암기하고 이런 과목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어차피 다 벼락치기 하니까 거기서 거기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사실 한마디로 그런 거랑 비슷해요. 새로운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내가 공부해서 배운 다음에 영어로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기만의 글을 쓰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수월했고 나름 재밌었어요. 이게 창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컴퓨터 분야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한 게 대학교 때. 예. 재밌기는 한데 냉정히 저를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냉정히 저를 봤을 때 내가 진짜 탑 클래스 세계 탑 클래스까지 그 정도에 될 정도의 프로그램 실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또 한번 다 알게 예. 되지. 그걸 극복하고 할 만큼 이걸 또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창조하고 이런 건 재밌긴 한데 이게 재밌으면 결국 다른 걸 똑같이 뭔가 창조를 해도 똑같이 재밌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굳이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거 말고 다른 걸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프로그램은 안 해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 아마 대학교 3학년 때 프로그래머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일방적인 게 프로그래머잖아요. 뭐 만들고 하는 거.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접었죠 그때. 제가 성찬 씨를 알게 됐었을 때는 소문이 났었어요. 학교에 공부 진짜 잘하는 애 있다고. 장학금 다 받아가고 영어 잘해가지고 토익 맨날 950점 나와가지고 955점입니다. 955 아주 민감하니까 정확히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요즘 950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955점입니다. 뒤에 조심해 주세요. 5점 꼭 붙여주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대학교 때는? 하는 건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인생을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제가 그때 판단을 한 거고 공부가 그리고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 너무 쉬웠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는 복학생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2학년 때 제가 군대 복학을 갔다 했는데 와서. 인기 없을 때. 예.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근데 그거보다 저는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갈 때만 해도 저는 제가 굉장히 찌질하다고 느꼈어요. 저 자신을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스스로도 정확하게 파악을 평범하고. 하는 시절도 있었네요. 이게 어떤 본인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 객관적 대학교만 가면 제가 굉장히 멋있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고등학교 때 보면 진짜 찌질하잖아요. 그냥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공부하고 똑같이 머리 깎고 교복 입고 다니고 유일한 나름의 반항은 교복 위에 입은 걸 밖으로 꺼내 입는 정도의 반항. 꺼내 입으면 왠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착각을 하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도 여전히 찌질한 거예요. 저 자신이. 뭔가 대학 생활도 별론 것 같고 1학년 때는 생각했던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생각들 해요. 네. 대학생들이 그런 생각들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자마자 바로 군대를 갔어요. 대학교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쯤에 인간극장에 누가 나왔냐면 해병대 조교가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해병대라는 군대가 인간 개조의 용광로 막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그래 저길 가서 나를 개조해야 되겠다. 지금의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갔는데 별로 군대가 저한테 도움 준 건 없고요. 예. 근데 제가 군대에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때.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감화를 받았죠. 그래서 나도 뭔가 좀 멋있게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책을 보고 이제 좀 정신 개조가 된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 전까지 뭘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부도 그냥 시키니까 적당히 하고 뭐든지 적당히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삶도 적당하고 어중간하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감화가 돼서 제대를 하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했죠. 뭔가 공부를 막상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학교 때 열심히 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대하고 복학해서였네요. 그렇죠. 근데 제대하기 전부터 그때부터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군대 제대하기 한 1년 전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신기하게도 군대를 가니까 머리가 포맷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기 전에 제가 영어 공부를 했는데 딱 2권을 떼고 나왔습니다. 중학생들이 보는 맨투맨 기초 영어와 기본 영어. 그거부터 다시 공부하고 다시 나와서 공부를 했죠. 그래도 군대 제대하기 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았었던 게 그래도 성찬이는 좋은 직장에 갈 거다. 왜냐면 스펙도 워낙 좋았고 학점도 좋았으니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당시에는 좋은 직장을 갔어요. 어디 들어가셨죠? 한국 IBM에 들어갔습니다. 네. YBM 영어 학원 아닙니다. 가끔씩 그 있잖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노트북 만드는 계시더라고요. 띵크패드 만드는. 노트북 만드는 데라니요. 그렇게 제가 안 하셔야 합니다. 알아. 네. 대중들은 뭘 하는지 모르잖아. 무슨 대중들한테 설명해 드리는데 무슨 이게 전자 카드 리더기 만드는 뭐 알아. 그냥 컴퓨터지 IBM은. 그렇게 설명하면 돼. 그래서 그거 만드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잘 납득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찬 씨가 지방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방대에서 IBM에서 지방대를 뽑은 적이 있었나요? 거의 뭐 없었죠. 간혹가다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이었어요. 거기를 간 게. 대부분 뭐 공부를 잘하면 삼성, 현대, 뭐 SK 이런 데는 이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최종 면접하기 전에 제가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저 학과 사무실 가지고 혹시 선배 중에 IBM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좀 찾아봐달라 했는데 면접 이틀 전인가 딱 연락이 왔는데 딱 한 명 연락이 됐는데 그분도 이제 경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른 데 갔다 경력으로. 그래서 신입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1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에서도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IBM 들어갔었다고. 그때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성찬 씨 이제 서울에 왔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순탄하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성공인 줄 알았어요. 제 아닌 거죠. 인생의 황금기였죠, 진짜. 네. 앞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속도로가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진로교육에서 진로 교육은 아니지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떻게 뭐라 그럴까 우여곡절이 있고 뭐 했지만 열심히 해서 도달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였으면 제가 딱 아침마당 나가서 얘기하면 그렇죠. 되는데 근데 이제 불행의 시작은 이제 성찬 씨가 가서 선택한 직무였잖아요, 사실. IBM은 또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그 개인의 직원들의 개성을 그래도 좀 존중해 주려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 씨는 어떤 직무였죠? 그때 제가 영업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패착 요인 중에 하나였죠. 책이었죠. 왜 영업을 선택하셨어요, 그때? 그때는 애초에 뭔가 다른 걸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당연히 회사를 가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만 사고하다 보니까 직장인이 되어야겠다. 예. 그 외 가능성 자체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도 있고 제가 경험 자체가 폭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갈 거면 나는 한국 기업은 안 맞을 것 같고 쟤를 봐도 좀 성향이 좀 이상해서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조직 문화나 이런 데는 정말 안 맞구나 해서 그럼 외국계 기업을 가야 되겠다. 그럼 국내에서 외국계 기업 중에 공채를 해서 좀 사람 뽑는 데가 어딘가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IBM을 알게 됐고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구나 제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해하면서 찾았네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직무 영역에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어떤 기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넓게 봤는데 영업을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꿈은 그거였습니다. 최연소 사장이 돼서 50살에 멋지게 은퇴를 해서 자서전을 써야지. 왜냐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 다 자서전 써 CEO들 은퇴하고 나니까. 그래서 저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사장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역추적 해보니까 영업을 네, 하지 않고 사장이 된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물어봐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사장이 되기 힘들죠. 왜냐면 영업이라는 게 사실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하잖아요. 결국. 그럼 영업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너무나 단순한 생각으로 영업을 했고 그때 자기소개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나 영업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아마 적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무조건 직장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할 때. 그렇죠. 경제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을 해야 되는 게 뭐 그거를 벗어나면 무조건 버티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주의였어요. 저는 당시에. 그 당연히 성찬 씨도 직장을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고 또 너무나 좋은 직장이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죠. 근데 어느 날이었나 문득 저한테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쇼킹했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서 버텨야 되고 직장에서 버텨야 되고 밥벌이를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까 어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비빌 언덕이. 각자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밥 벌어서. 근데 그걸 그 좋은 직장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만둔다고? 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직장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그 좋은 직장을. 그리고 사장까지 되려고 사장까지 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 청운의 꿈을 안았던. 50살에 은퇴하고 자서전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서전은 무슨
제 신입사원 교육 받을 때 아마 나는 사장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기들한테.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 거기 같이 있는 친구들. 어떻게 그만둔 됐었냐면 제가 회사 들어가고 1년 3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정확히 딱 1년 됐을 때 사표 내고 이게 수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1년 3개월 정도 다니다 나왔는데 이제 신입사원 교육 3개월 받고 나서 실제로 이제 실무에 배치돼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같이 받으면 이제 진짜 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밖에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직장인의 모습들이 있을 거잖아요. TV나 신문 이런 데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저희 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TV나 신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직접 제가 그 속에서 이제 같이 겪으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뭔가를 제가 느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딱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이 직관적으로 아닌 건 알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 느낌이 이 진로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그렇게 어느 분이 온 거잖아요. 믿었던 네.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이 같다라는. 길이 내 진로고 사장이 되는 게 내 어떤 목표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막상 그 길로 들어서서 가다 보니까 어렴풋이지만 알게 된 거잖아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진로는 내가 선택했지만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렇죠. 이게 그래도- 믿음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들으신 학부모님도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거 다 겪을 텐데 좀 이겨볼 생각을 안 해서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3년은 해봐야 된다. 135 법칙 있잖아요. 1년 다니면 뭐 그런 법칙들 있잖아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 듣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직관이라는 거 아니면 솔직히 내가 어떤 사람 딱 봤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왠지. 그럼 사실 그 사람은 내가 계속 안 맞을 가능성이 99%거든요. 하지만 맞을 가능성이 1%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첫인상과 다를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뭔가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 회사 내에서 뭔지 모르지만 뭔가 계속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쌓였었어요. 뭐 지금이야 얘기할 수 있는 게 물론 제가 직장인에 대한 그 너무 환상 같은 것도 있었고 너무 정보가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TV나 이런 데서 보는 뭐 대부분 이미지화돼 있는 것만 보이는 거지. 아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내가 회사 가서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수십억 원짜리 뭐 프로젝트를 따낸다든가 그런 걸 상상하시겠지만 그런 일은 아마 절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본 그 진짜 내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것도 사실 좀 있고 이런 거구나 직장인의 삶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런 걸 좀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쌓이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꼈던 게 제가 고민을 몇 달 동안 계속 했거든요. 뭐가 잘못됐지?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돌아온 대답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에서 원래 그런 거라고 직장 생활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몇 달 지났을 때 저를 굉장히 동기들 중에 저를 굉장히 좋아해줬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문득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냐고. 예전에 너를 봤을 때 니는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는데 지금은 썩은 동태 눈알 같이 돼 있다고 무슨 일 있냐고 하길래 그때 저는 뭔가 진짜 크게 잘못됐구나.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나하고 안 맞아. 결론을 내렸죠. 거기가 안 맞으면 어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야. 여길 그만두면 여기는 그래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한 2, 3개월 4개월 하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 조금 편하다는 단어를 그지만 조금 인정이나 이렇게 업무 강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찬 씨가. 그냥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성찬 씨가 진로를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게. 그냥 지금은 지나왔으니까 그냥 담담하게 그냥 나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라고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막상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고민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하니까 나름 또 제가 책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책을 보면서도 고민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나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라는 삶을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직장인이라는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남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다 직장인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직장인으로 살면은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말 잘 되면 사장인데 막상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 자리까지 가려면 저 정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겪어보고 나니까 막상 곁에서 보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기 전엔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
겪어보니까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근데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정말 잘 되면 사장 아니면 뭐 임원 되겠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면 나는 안 맞는 것도 직장인으로서는 아니구나. 어차피 직장인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끝이. 그래서 그때는 나올 때 직장인이라는 삶을 버리고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을 두고 한번 찾아보자. 그때부터 진로 탐색을 시작한 거죠. 30 다 돼서 진로 예. 탐색 시작한 거죠. 그만둘 때 27, 28이었던 것 같은데 자발적 진로 교육의 시작이었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로 교육은 항상 자발적이어야만 해요. 그게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혼자서 느끼는 감정들에 정직해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나에게 어울리는 삶은 어떤 거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스스로 하게 됐을 때 자기한테 맞는 진로를 찾아가게 된다고 봐요. 전 세속의 기준에서 보면 성철 씨는 되게 잘 못 사는, 현재도 잘 못 사는 기준이 될지도 몰라요. 루저 중에 루저죠. 상루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항상. 그렇죠. 또 우리는 살아갈 거고 누구라도 뭐 40 먹은 50 먹은 분들도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잖아요. 근데 하면 우리 청소년들도 또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성찬 씨가 너무 늦지 않게 자기 진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나는 안 맞지만 삶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좀 용기 내서 자기 진로를 고민해서 엄청난 나온 게. 용기죠, 예. 진짜. 그래서 저는 그거가 되게 실패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라고 봐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취업 실패는 아니죠. 취업했으니까. 제가 그 회사를 나온 이런 나름의 진로 실패 이거 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적당히 고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졌거든요. 주위에서 원래 그런 거야라고 했을 때 저는 원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그런 거면은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그 고민을 진짜 치열하게 거의 1년 가까이 고민을 했거든요. 책도 보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정말 진짜 이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어설프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남 얘기 듣고 선택했으면 후회했을 건데 저는 단 한 번도 회사를 그만둔 거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충분히 고민했고 어차피 또 그때 회사 생활 했다고 제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누가 뭐라든가 내가 확신이 설 때까지 치열하게 끝까지 고민했던 게 저는 그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알아보면서 발로 뛰면서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뭔가 책임지고 내리는 결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로 가거나 이런 건 다 누가 딱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제 그냥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남들이 딱 준 선택지 안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선택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진짜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분들도 뭐 당장 뭐 학교를 그만두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 진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 내리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딱 생각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서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진로 교육 이런 것 중에 보통 이제 하는 게 뭐 어떤 그러니까 업무가 아니라 이제 업종부터 업종까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뭐 내가 철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 너 뭐 얘입니다. 그럼 넌 포스코 가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포스코 가는데 거기서 영업이 아니라 인사관리 노무야. 그러면 또 그것도 되게 이제 막힐 수도 있겠다라니까. 업종도 중요한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내가 또 잘하느냐도 되게 끝까지 만약에 성찬 씨한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 회사에서 영업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제가 회사 그만둘 때 저희 상사분께서 제가 원래 컴퓨터 공학이니까 엔지니어 쪽으로 옮겨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차선의 선택이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도 저는 똑같을 거라 생각했어요. 크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직무는 달라지더라도 어차피 직장인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계가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찬 씨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 거기 뭐 IBM이 얼마나 좋은 회사였고 또 거기서 직무를 또 뭐 들으신 분들은 또 구체적 고민으로 너무 깊이 들어오시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영업 말고 그 좋은 직장에 뭐 다른 데 팀을 옮겨서 뭘 좀 해보면 좋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실 테지만. 당연히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서 디테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떤 직장을 다닐 거냐,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디테일을 부정하지 않아요, 전. 근데 하지만 그 디테일이 의미 있으려고 하면은 본질적인 걸 건드리지 않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직업을 내가 직장을 왜 선택했느냐, 이 일을 왜 선택했느냐, 그거에 대한 그 본질적인 왜라는 질문이 없이 영업 아니면 영업 안 좋으면은 뭐 기획학과 기획 안 좋으면 마케팅 이런 식으로는 계속 같은 고민만 맴돌 뿐이지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 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 들으신 학부모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듣고 계시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성신 씨는 지금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자기 삶에 자기 진로가 뭔지 그리고 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진로에 핵심은 그거예요. 성찬 씨는 홀로 서본 거예요. 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찬 씨는 20살이 될 때까지 자기 진로가 뭔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부모의 보호 아니면은 뭐 사회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보호가 필요하겠죠 청소년들은. 하지만 그 보호 안에서 저는 학창 시절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걸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선진국의 교육은 공교육은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찬 씨가 어떤 자기 틀을 깨고 나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안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 삶을.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압박감, 그 불안감 그것 때문에 절절하게 고민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학부모님들도 우리 애는 아직 어려라고 항상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애를 아직 키워주면 애는 항상 어려 보여요. 근데 걔들이 학교 가면은 어른처럼 행동해요. 생각도 그렇고. 그러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아이를 어른처럼 생각할 수 있게 대우해주고 그 사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조금씩 넓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넌 아직 어리니까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짜줄게. 무슨 학원 가고 여기 가서 이거 공부하고 그래서 넌 이거 되면 돼. 그런 식으로는 돈을 잘 버는 아이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밥벌이를 하는 아이는 만들 수 없어요. 결코. 전 절대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철 씨가 제가 겪었던 부분들을 언젠가 겪게 될 거예요. 그때 분명히 우리보다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자기 삶의 의미를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어볼 수 있는 부모님들이 그런 폭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실패할 수 있죠. 그래도 한번 해봐.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청소년이잖아요. 그런 좀 역할들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열어주는 게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어쩌면 그게 핵심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이번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꼭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제 인터뷰인데 황진규 씨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쁘네요. 죄송합니다. 편집하신 분한테 얘기해서 왕창 잘라내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뭐 그만두고 하는 건 오케이 좋아. 항상 궁금한 게 그 뒤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 1년은 굉장히 열심히 놀았습니다. 진로 탐색을 위해서 전국 일주도 다니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계 일주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세계 일주도 갔다 오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온 게 2010년이고 벌써 5년이 지났죠. 5년 동안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바닥에서 굴러먹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생존한 거죠. 네, 생존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운이 좋아서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져요 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쫄아서 그렇지. 일단은 뭐 적어도 제 삶의 반은 저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제 삶의 반은 진로 탐색을 위해서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또 해보고 아니면 또 다시 바꾸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전히 진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성찬 씨처럼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런 성찬 씨가 했었던 고민 그리고 고민했었던 계기 그리고 그 고민을 해내는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서 성찬 씨 얘기를 그리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 문제를 뒤로 하지도 않았고 계속 마주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직장인들도 많을 거고 뭐 전문직에 계신 분들 많을 거고 아마 은퇴를 앞두신 분도 그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년 30년 직장에서 일하셨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생각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 이제 우리 아이들은 겪으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우리 아이들은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이들 진로 지도를 하실 때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제 방송을 들려주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너는 저 아저씨처럼 되면 안 돼. 이번 시간에는 성찬 씨의 진로 실패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